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트럼프와 해리스 논란의 중심에서 정치적 전략까지와 애니와르의 라인 기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미래 일론 머스크와 경쟁자들의 대결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 미국 정치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정치적 공방과 그로 인한 파장을 시청자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카말라 해리스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해리스를 기회주의자로 묘사하고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 열린 집회에서 해리스를 급진주의자이며 IQ가 낮은 미친놈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팀은 해리스를 지나치게 진보적인 인물로 묘사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들은 이 전략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의 참모들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인종과 성별 문제를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계와 자메이카계 혼혈로 그녀의 정체성은 항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리스가 흑인 정체성을 뒤늦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과 연결되는데 트럼프는 이를 통해 해리스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트럼프에게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인종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은 과거 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주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캠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발언이 더욱 강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해리스의 정책 일관성을 비판하며 그녀가 과거의 입장을 자주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리스를 진보적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의 캠페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TV 광고를 제작하고 해리스의 과거 발언을 수집해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정치적 전략과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공격이 그의 전략적 이점을 살릴지 아니면 역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애니와르의 라이언K와 이와 경쟁하는 다른 기술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애니와르의 라이언K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로 현재 척수가 손상된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와르의 라이언K는 사지마비 환자에게 최초로 뇌 임플란트를 시술하여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기존 기술에 비해 큰 진보를 이루었는데 애니와르의 라이언K의 장치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외부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실험실 환경에서만 사용되던 기술과 달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니와르의 라이언K의 기술은 두개골의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작은 칩과 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칩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6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에는 16개의 전극이 있어 뇌의 뉴런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클릭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니와르의 라이언K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능가하려는 경쟁자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SYNCHRON과 PARADROMICS 그리고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첫째 SYNCHRON 이 회사는 뇌 대신 혈관에 스텐트와 같은 장치를 삽입하여 뉴런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술은 덜 침습적이지만 애니와르의 라이언K에 비해 전극의 수가 적어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PARADROMICS 애니와르의 라이언K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PARADROMICS는 지름이 1cm인 칩을 뇌에 이식하여 뉴런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칩은 최대 421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아직 인간에게 이식된 사례는 없습니다. 셋째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 이 회사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다른 뇌수술 중 일부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테스트된 바 있습니다. 애니와르의 라이언K의 임상시험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임플란트 환자는 수술 후 초기에는 기능이 잘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플란트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URALINK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을 더 깊이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NURALINK는 현재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추가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향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NURALINK와 이를 둘러싼 기술적 도전 과제, 그리고 이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